자, 지난 시간에도 계속 얘기되던 부분이니까 이어서 가보자면, 평균이 m이고 표준 편차가 시그마인 연속 확률 변수가 정규분포를 따른다라고 했을 때 그 정규분포의 평균이나 산포도가 다 틀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적분을 일일이 해서 확률값을 계산하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하나 만들어 놓은 겁니다. 기준이 되는 녀석을 하나, 스탠다드를 하나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표준 정규분포라고 부른다라는 얘기까지도 했었고, 그 표준 정규분포는 확률 변수를 Z라고 합니다. 평균은 무조건 0이 되고 표준 편차와 분산은 1이 되는 아주 기본적인 형태는 계산을 다 해놓은 거야. 우리 전에 봤던 것처럼. 그럼 과연 일반적인 정규분포를 따르고 있는 확률 변수 X의 모양에서, 모양이 다른데 위치도 다르고, 우리는 확률값을 어떻게 구할 수 있느냐 라고 하면 표준화라는 과정을 통해서, 간접 계산이에요. 확률 변수 X를 Z처럼 바꿔서 계산하는 거다. 근데 그 X를 어떻게 하면 Z처럼 바꿔서 계산을 할 수 있느냐 라고 하면, 앞에서 우리가 평균, 분산, 표준 편차 1차 변환이라는 걸 배웠단 말이죠. 그래서 평균은 A배 X의 평균 플러스 B다, 이런 식이고, 분산은 AX 플러스 B의 분산은 절대값 A의 제곱 X의 분산, 이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요걸 이용해 가지고 X와 Z를 Z로 만들어 버리겠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됐다, 지금 뭐 저식이라고 하니까 한번 보여드리기만 할게요. 시그마 분의 1x 마이너스 시그마 분의 m, 이게 Z가 된다라는 과정이에요. 그럼 맞나 한번 볼게요. 양변에 똑같은 식이니까 평균을 붙여보겠습니다. Z의 평균은 시그마 분의 1x 마이너스 시그마 분의 m, 여기 나온 1차 변환이죠. 개수는 뽑아내고 시그마 분의 1x의 평균 마이너스 시그마 분의 m만큼 줄이면 되는데, 우리가 x의 평균을 m이라고 했기 때문에 시그마 분의 m 마이너스 시그마 분의 m이니까 z라는 녀석의 평균이 0이 되게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z의 평균이 0이 되고 있지. 마찬가지로 이 녀석의 분산, 양변의 분산을 걸어봅시다. Z의 분산은 바로 바꿀게요. 시그마 분의 1의 제곱 곱하기 X의 분산인데, 선생님 절대값 필요 없으신가요? 표준 편차든 분산은 싹 다 양수값이야. 얼만큼 떨어져 있느냐의 값이기 때문에, 마이너스로 떨어져 있는 건 없기 때문에. 근데 얘가 누구라 그랬어, 우리 분명히. 됐죠? 시그마 제곱이에요. 그럼 시그마 제곱 약분하면 1만 남으니까 Z의 분산이 1이 되게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중요한 거야. 일반적인 정규분포를 따르는 X가 A부터 B까지의 확률은 어떻게 계산하느냐, 이 부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가운데 녀석을 어떻게 바꾼다? 시그마 분의 x-m을 z로 바꿔주겠다는 얘기야. 그러면 전부 다 m을 빼, 부등식에서 모두 다 똑같이 m을 빼, 그래도 부등호 안 바뀌어. 그쵸? 그래서 그 세 변의 양수인 시그마를 다 나눠, 그래도 부등호 안 바뀌어. 그럼 가운데 녀석이 뭘로 바뀐다? 동일한 값인 z로 바뀌는 거고, z가 얘보다 크거나 같고 얘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을 구하면 그것은 얘의 확률과 차이가 나질 않는다의 의미예요. 그래서 전에 요것도 한번 보면 좋은데, 문제에서 8 이상 12 이하의 확률을 구해라. 뭘 빼고? 세변에서 x의 평균이 얼마? 10이지. 10을 다 빼. 마이너스 2, x 마이너스 10, 2. 여기에다 전부 다 시그마인 2로 나눠. 됐죠? 그럼 실제로는 얘는 마이너스 1이고 얘는 1인데
얘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뭐가 된 거야? Z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이 확률과 이 확률은 차이가 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것도 우리가 표를 살펴보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표 살펴봤지만 0부터 그 값까지밖에 확률을 안 가르쳐줘. 근데 우리가 구해야 될 확률은 뭔데? 마이너스 1부터 플러스 1까지를 구해야 된단 말이죠. 근데 표상에는 뭐만 나와 있으니까? 0부터 1까지만 나와 있으니까 그 똑같은 대칭성을 이용해서 0부터 1까지의 확률을 몇 배 해주면 되겠어요? 2배를 해주시면 정답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내용은 엄청 쉬워요. 자, 실제 예를 봅시다. 푸는 거 잘 봐. 꼭 그렇게 하면 그렇게 안 해도 되지만 난이도 높은 문제일수록 이렇게 풀어야 돼요. 감자 한 개의 무게가 확률 변수 x입니다. 지금 그 무게는 정규 분포를 따른대요. 평균이 얼마? 150이고 표준 편차가 25니까 표준 편차네. 25라고 진짜 쓰셔야 돼요. 분산 25의 제곱인 거고, 임의로 선택한 감자 한 개의 무게 x가 200g 이상일 확률을 구해주세요 라고 한 거예요. 됐어요? 다른 거 구하라고 할 수 있어. 일반적으로 못 구한다고. 저 녀석의 확률 밀도 함수를 적분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뭘 한다? 표준화를 한다. 바로 Z로 난 바꿀 거야. 어차피 바뀔 거. 시그마 분의 별량 마이너스 평균. 얼마다? 25분의 50이니까 확률 밀도 함수에서 2 이상일 확률을 구하래요. 그러면 절반인 얼마에서 0.5액에서 0부터 2까지의 확률을 빼주시면 되는 겁니다. 여기를 드러내버리면 얘가 남겠죠. 0부터 2까지가 0.477이니까 0.5에서 0.5에서 477을 빼주시면 됩니다. 0.0228 정답은 5번 이렇게 나오시겠죠. 내용은 되게 단순합니다. 이게 아주 보편적인 예시예요. 내용이 더러워지면 진짜 더러워지지만, 우리가 이산확률 변수 앞단원에서 독립시행사건의 성공 횟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하면 그 녀석은 이항분포를 따른다 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x의 평균을 np, x의 분산은 이 평균인 np에다가 q를 곱하는 걸로 봤었어요. 그때 다른 거 다 필요 없어. 시행 횟수가 많아지면, 원래 시행 횟수가 적을수록 이상한 분포가 나와 있다가 시행 횟수가 무한히 많아지기 시작하면 점점 이 모양이 종 모양으로 바뀌기 시작해. 점점 뭐에 가까워진다? 정규 분포 모양으로 가까워진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저 시행 횟수 n이 일반 실제 예에선 250회라든가 1000회 뭐 이렇게 이상이 돼야지 정규 분포랑 비슷해지는데, 고등학교 수학과정에선 전부 다 시행 횟수가 충분한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무조건 이 독립시행 사건의 성공 횟수 x는 정규 분포를 따른다라고 봐요. 다시 독립시행 사건의 성공 횟수 x는 이항 분포를 따른다라고 봤었고, 무조건 시행 횟수에는 고등학교 수학에서는 충분하기 때문에 그 x는 정규 분포를 따른다라고 바로 연결을 시켜요. 그럼 여기 뭐 들어가야 돼요? x의 평균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x의 분산 들어가요. 오, 평균, 분산, 루트 npq의 제곱, 이렇게 해요. 됐어요. 여기까지 끝입니다. 여기서 할 얘기 끝났어요. 그러면 독립시행사건의 성공 횟수에 대한 확률값을 계산할 때 독립시행사건의 횟수, 이게 이제부터 문제인 거야. 독립시행사건의 성공 횟수는 이산확률 변수인데 3회 성공할 때, 5회 성공할 때
X가 3에 성공할 때 독립시행 사건의 확률로 구하는 거였는데. 그치? 그럼 얘는 뭘 구하는 거냐? 이걸 가지고 정규분포를 따른다는데 범위값을 구하는 거죠. 몇 회 성공부터 몇 회 성공까지. 이런 식으로. 그게 실제로 3회 성공부터 5회 성공까지를 다 합치잖아. 4회 성공까지. 요게 X가 3부터 5까지란 말이야. 이게 세 개 합친 게. 이산확률 변수 기준에서는. 근데 이거를 횟수가 되게 많아. 250회, 5000회 막 만회 이래. 그걸 일일이 다 계산해서 더하기가 힘들잖아. 그러니까 이걸 정규분포화해서 어림잡아 계산하는 거야. 이게 전공자 아니면 잘 모르는 얘기란 말이야. 아니, 뭐 주사위 던져, 동전 던져. 성공 횟수가 맥시멈 5회까지밖에 안 돼. 그러면 하면 되지. 이산확률 변수표, 확률 분포표를 만들어서 계산하면 돼. 근데 시행 횟수가 50만 회, 5억 회 막 이래. 똑같은 짓을 계속해. 근데 그 중에서 몇천 번에서 몇만 번 성공할 확률은 그거 언제 다 해. 근데 시행 횟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항분포가 정규분포 모양이 자꾸 나온단 말이야. 됐어? 그 연속 확률 변수인 것처럼 간접 계산을 하겠다는 뜻이에요. 그게 아주 0.0몇 차이밖에 안 나니까. 그 얘기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여기는 볼 필요도 없죠. 당연히 이렇게까지 오면 확률 계산할 때 표준화를 시켜서 계산해야 되니까. Z로 바꿔서 계산해야 되니까. 문제만 보시면 됩니다. 봐. 한 개의 동전과 한 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지는 시행을 180번 반복을 합니다. 동전이든 주사위든 당연히 복원 추출이니까 독립시행 사건이 되겠죠. 동전은 앞면이 나오고 주사위는 3의 배수의 눈이 나오는 횟수 180번 중에 0번부터 180번이 될 수 있단 말이야. 이산확률 변수는 맞아요. 어쨌든 그 녀석을 확률 변수 X라고 하겠다. 당연히 이항분포를 따릅니다. 성공 횟수니까요. 몇 회? 180회를 시행합니다. 한 번 시행했을 때 성공할 확률을 이제 구해주면 돼요, 우리는. 자, 동전의 주사위, 동전은 뭐가 나오고 앞면이 나오고 동시에 차례로 3의 배수는 6개의 주사위 눈 중에 3, 6, 2개밖에 없죠. 됐어요. 한 번 시행할 때 성공할 확률이 6분의 1이라는 얘기니까 자동으로 X의 평균을 구해주겠죠. X의 분산은 여기다가 6분의 5까지만 곱해주면 됩니다. 25. 됐어요. 그럼 자동으로 이 녀석이 뭘 따르게 될 거다? 원래는 그래도 돼. 독립시행 사건의 확률로 30번 성공할 때 31번, 32번, 33번, 34번, 35번 해도 돼. 되는데 이 확률 변수 X는 시행 횟수가 충분한 걸로 무조건 보기 때문에 정규 분포를 따르게 될 겁니다. 그럼 X의 평균이 누군데? 30이요. 분산이 얼마요? 25요. 그 상태에서 30 이상 35 이하인 확률을 구해줍시다. 그냥 계산이 안 되니까 뭘로 바꿔서 표준화를 통해서 계산을 할 겁니다. 분모가 얼마야? 시그마 5야. 30에서 30 빼면 0이야. 35에서 30 빼면 마이너스 5야. 35에서 30 빼면 플러스 5지. 그러니까 실제로는 Z라는 녀석이 0일 때부터 1일 때까지만 구해주시면 되는 거죠. 그거는 더 계산할 필요도 없을 것 같다. 0부터 1까지의 확률이라는 건 그냥 나온다. 됐어요? 무슨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이유는 이제 충분히 이해가 되시는 것 같아요.